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투자플러스의 임동석입니다. 3월 15일 목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정리부터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증시 상당히 힘있게 오르던 증시가 오늘 사흘 만에 다시금 또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숨고르기 폭이라는 게 워낙 적다 보니까 별 의미가 없는 폭이었고요. 한 제자리 걸음을 했다라고 정리하는 게 맞는 듯 싶습니다. 장중에 상승과 하락을 거듭 반복을 하면서 결국에는 1포인트 정도 빠졌습니다. 2043.76으로 코스피 장을 마쳤고요. 자, 코스닥 역시 한 0.5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538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126만을 터치하고 이런저런 들려오는 소식들이 아직까지 우리 증시가 상당히 좋은 모습에 또 좋은 수준에 놓여 있고 앞으로 더 갈 곳이 여지가 남아 있다라는 그런 사인들이 많으니까요. 오늘 제자리 걸음 한번 했다라는 거 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잠시 숨고르기 하는 그런 중이라고 이해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자, 오늘 센투자 플러스 전화 연결 상담 02-3153-2613번 문자 상담 013-3366-0110으로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먼저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입니다. 동양증권의 이종엽 대리부터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들은요? 네,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우리투자증권에서 발간한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는 길드워2 예약 판매가 4월 10일부터 시작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버전은 디지털 에디션, 디지털 디럭스, 그래서 콜렉터 에디션 세 가지 타입으로 판매가 될 예정이고 가격은 각각 $59, $79, $149입니다. 과거 IO는 북미 유럽에서 2009년 6월 9일 예약 판매를 시작한 후 9월 22일 날 상용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약 판매 이후 상용화까지는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따라서 길드워2는 3분기 중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NC소프트의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다시 시작되는 신규 게임 모멘텀이라는 부분입니다. 길드워2의 런칭 일정이 가시권에 들어온 가운데 블레이드 앤 소울의 국내 런칭 일정 역시 점차 구체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예정대로 2분기 내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중국의 경우 현지 퍼블리셔인 텐센트가 3월 21일 게임 발표회를 통해서 블레이드 앤 소울의 중국 일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근 국내 리니지 1의 아이템 판매 이벤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1분기 실적이 전분기 대비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또한 2분기에는 블레이드 앤 소울의 국내 상용화가 3분기에는 길드워2의 북미 유럽 상용화가 전망됨에 따라 그동안 신규 게임 모멘텀이 부족했던 NC소프트의 주가는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이에 따라 목표 주가는 40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투자 리포트는 한국증권에서 발간한 시그네틱스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시그네틱스는 반도체 후공제형 업체 중 가장 다변화된 고객 기반을 갖추고 있어 향후 꾸준한 매출 성장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익성이 기대가 됩니다. 시그네틱스는 국내 주력 고객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외에도 해외의 다변화된 고객사를 확보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매출 비중이 29%에 달하고 해외 유수의 비메모리 업체들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객 기반 다변화로 인해 국내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사들에 대비해 단가 인하가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덜하고 해외 고객사들의 매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글로벌 시장 개척에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주 고객사인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부분 매출 및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시그네틱스는 삼성전자의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등에 대한 후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이닉스 역시 SK텔레콤 인수 이후 올해 낸드 시설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져 기존에 하던 D램 이외에도 낸드 부분에서도 수혜가 예상됩니다. 즉 주요 고객들의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와 고부가 가치 제품의 비중 확대로 인한 수익성 개선이 가시화되는 국면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목표 주가는 5,40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리포트는 동부증권에서 발간한 대상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한번 좋아진 수익 구조에는 흔들림이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대상의 2012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6.5% 증가한 1조 4천억 원, 영업이익은 17.3% 증가한 1,108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RP 도입 이후 제품별 이익 관리와 차별화된 제품 출시에 힘입어 수익성 중심의 경영 환경이 정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도 홍초 매출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으며 아시아 가공식품 시장의 성장과 함께 해외 자회사들의 실적도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자 비용 감소 및 원달러 환율 영향으로 순이익이 전년 대비 26.8%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입니다.
2011년 4분기에는 대한통운 매각으로 360억 원의 현금이 유입되었고 이로 인해 현재 순차익금 규모는 3천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차익금 감소와 조달 비용 하락으로 인하여 2012년 이자 비용은 전년 대비 15% 감소한 127억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력 사업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과 가격 결정력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 감소로 인한 안정적인 이익 개선의 모습이 숫자로 확인될 경우 주가의 리레이팅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이에 따라 목표 주가는 2만 원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종엽 대리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NC소프트, 시그네틱스 대상 세 종목이니까요. 여러분께서 찬찬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센투자 플러스.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질문 주실 분들께서는요. 013-3366-0110으로 바로 문자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전화 연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전화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요? 예, STS 반도체인데요. 네, STS 반도체 예. 가격과 비중은요? 9,400원에 50% 들어갔는데요. 9,400원에 50%. 예, 네. 이게 3개월 박스권을 힘으로 하네요. 박스권에 4번을 실패했는데 언제쯤 치고 올라갈란지 거의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에 독점 공급을 한다 이래가지고 제가 무게를 많이 실었거든요. 네. 그래서 목표가하고요. 목표가. 손절매 가격하고 좀 알고 싶습니다. 네, 목표가와 손절가 위와 아래 가격대를 좀 잡아달라는 부탁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STS 반도체에 대해서 저희 오늘 두 분의 전문가분들 제가 아직 못 시켜드렸는데요. 자, 먼저 모대세돌대 정수창 전문가님께 이 종목을 부탁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정수창 전문가님이십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STS 반도체는 이제 삼성전자에 독과점 공급을 하는 거 맞긴 맞죠. 예, 그래서 거의 공급 수준이 거의 한 55% 정도 되니까 삼성전자에 이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큰 후공정 업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원래 분사를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이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해외 부분의 반도체 D램에 후공정을 주로 해보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삼성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125만 원까지 고점을 찍고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삼성전자가 매출이 많이 늘어날수록 어쨌든 SS 반도체도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저거 한 거는요. 단 이제 완전 바닥에서 하셨던 게 4,500원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은 거의 전고점입니다. 그래서 11,000원, 4,500에서 11,000원이면 거의 100%가 수익이 나 있는 상태예요. 밑에서 사신 분은. 9,400원에 들어가시는 상태는 사실은 조금은 부담스러운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는 탄력적으로 위로 가려는 것보다는 잘못하면 밑으로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주식이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물론 볼 수 있고 삼성전자하고 매칭이 되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은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125만인데 삼성전자는 흐름이 좀 약간 다른 게 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이렇게 보면은요. 역시 그래서 정별에 있으면서 수급이 굉장히 양호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반대로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STS 반도체는 반대로 고점이 어떻게 돼 있죠?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조금은 우려스러운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미 이제 독과점이라든가 이런 같은 거는 이미 삼성전자에서 분사됐을 때 55% 이상 매출이 했었기 때문에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새롭게 무슨 호재로서 작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여러 가지 사항이 반도체가 업황이 좀 나아지면서 이미 많이 상승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횡보하다가 물론 위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위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 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9,100원을 이탈하면은 이거는 조금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자리입니다. 이쪽에서 많이 갈 것 같이 하다가 이쪽하고 모양이 같거든요. 지금 2011년도에 모양을 잘 보시면은 11,000원까지 갔다가 여기서 갈 듯 하다가 여기서 추락했어요. 물론은 여기다는 이제 유럽의 위기라는 게 있지만은 요번엔 그럴 상은 없죠. 지수가 좀 추가 상승한다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9,100원의 손절가를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형태다. 삼성전자는 고점을 계속 높이는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고점을 높이는 형태다. 그래서 좀 다르고요. 목표 가격은 전고점인 한 11,000원 정도. 요 정도가 11,000원 약간 못 미쳐서 정리한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크게 상승할 여지는 좀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100원에 손절가를 잘 하시고 회사의 내용은 좋습니다만은 이미 주가의 많은 부분이 선 반영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LP다 관계권, 무슨 건, 호재권이 다 이미 다 선 반영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유의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저런 뭐 좋은 소식들이 앞으로 예정이 돼 있고 많이들 시장에서 예측이 되지만 그런 부분들이 시장 가격에 이미 상당 부분 좀 반영이 되어 있다는 그런 분석을 주셨고요. 어느 정도 가격선에서는 매도하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언을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은 지금 들어와 있는 종목이 YG원을 지금 문자로 여쭤봐 오셨는데요. 16,650원에 15%를 사셨다고 하는데요. 아이밸류 네트워크스의 이효열 팀장님과 인사 나누면서 종목에 대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YG원은 사실 뭐 작년 한 해 동안 수익이 상당히 크게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YG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한 4,000원 이상, 4,000원 정도 수준에서 과거에는 좀 움직이다가 지금 14,000원대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근데 그 사신 가격이 16,650원이셨으면 어쨌든 상당히 최근에 사신 것 같습니다. 높은 가격에 사셨는데 일단 수익성이 좋은 거는 이미 뭐 반영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절삭 공구를 만드는 회사인데 뭐 여러 가지 쓰이죠. 기계 산업의 대표적인 업체라고 할 수 있어요. YG원은. 그래서 이미 상승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좀 그 매수 자체가 좀 높게 매수가 됐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은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지금은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주가 흐름을 보시면 조금 상승 탄력이 둔화되어 있습니다. 18,000원대를 고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현재 흐름을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한 14,000원 정도의 지지를 확인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14,000원이 안 깨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4,000원이 깨지면 물량을 줄이거나 이런 액션을 취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흐름상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반등을 좀 활용해서 매도하는 전략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흐름상으로 차트상으로만 본다면 한 16,000원 선 정도가 지금 저항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래를 보시면 16,000원 이상에서 굉장히 거래가 많이 지금 터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하기에도 굉장히 버거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엔 14,000원 선을 마지노선으로 그리고 16,000원 정도 반등이 됐을 때 분할해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소리바다를 사셨네요. 750원에 50%이신데 소리바다 손절가를 좀 잡아달라고 하십니다. 예, 소리바다는 이제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제 음원 관련해 이제 새로 이제 그 초등학생을 위한 이제 음악 교육 사이트가 소리 이제 에듀라고 그래가지고 새로 이제 이제 사이트를 개설했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많이 선 반영돼 있고 요새 이제 음원 관련주의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실적이 여기 이제 선 반영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750원에서 매수를 하셨으면은 조금은 리스크가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왜? 지금 250원서부터 올라왔죠. 그래서 250원에서 1,000원이면 거의 400%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요거는 사실은 좀 약간 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는 추가로 조금 상승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우에서 일단은 990원을 못 넘길 때 990원에 손절을 꼭 잡으셔야 돼요. 990원을 넘기지 못할 경우 지금 매물벽이거든요. 그래서 마디 가격이기 때문에 1,000원이란 마디 가격, 250원에서 1,000원이란 마디 가격이기 때문에 1,000원을 쉽게 넘길 수가 없어요. 또 특히 250원에서 400%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자리인데 요거는 지금 꼬리를 달아서 720원에서 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갈 때 그때 그 꼬리를 만약에 깬다면은 밑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형태로 봤을 때는 내일도 당장은 우선은 상승의 흐름이 오히려 조금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 3일은 오히려 상승의 흐름이 있을 것 같으니까 단기 매매에 치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 가격 720원을 꼭 잡고 만약에 이틀 할 때는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은 요거는 손실이 크게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가 상당히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미 많이 선반영돼 있어요. 그래서 250원에 사실 때하고 지금 거의 1,000원에 육박해서 400%가 돼서 사시는 거는 그거는 좀 약간 너무 리스크 있는 형태가 아닌가.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720원 손절가를 꼭 잡으시고. 근데 지금 현재 흐름은 한 2, 3일은 요게 개인 투자자가 뒤늦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지가 없지 않아 있어요. 위로는 990원을 못 넘기면은 정리를 하시고 잘 여기서 매매를 하셔가지고 정리를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다음은 전화 연결 또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네, 궁금하신 종목은요? 서울 반도체요. 가격과 비중도 알려주시겠습니까? 19,000원에 20%인데요. 네, 19,000원에 20%. 예. 예, 궁금하신 점 말씀하십시오. 예.
추가를 더 사고 싶은데요. 아, 추가로 좀 더 사고 싶으시다. 네. 그리고 앞으로는 좀 전망이 좀 좋은가 하고요. 아, 추가로 더 사고 싶다라는 관점에서 앞으로 이 회사의 전망이 좋은지 점검을 하고 싶으신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효열 팀장께서 과연 서울반도체 지금 정도 시점에서 추가로 더 매수를 하셔서 비중을 늘려도 될 만한 종목인지 앞으로의 이 기업의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서울반도체 경우 사실 서울반도체를 굉장히 여러 번 제가 말씀을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단 과거에 한 2만 1,000원, 2,000원 수준에서는 역시 보유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한 3만 원까지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역시 최근에 주가 상승은 말이죠. LED 조명에 대한 기대감,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LED TV로 많이 전환이 됩니다. 지금 LCD TV 또 PDP TV가 거의 이제 또 없어지고 이제는 또 LED TV가 이제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이 서울반도체는 굉장히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 저평가에 대한 부분은 해소가 됐습니다. 일단 이미 2만 1,000원, 2만 원 초반 수준까지 주가가 횡보하다가 최근에 반등을 돼서 이제 저평가 부분은 해소가 됐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전망은 굉장히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망이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 전망 자체는 말씀드린 대로 LED TV 쪽에 대한 매출이라든가 조명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향후는 작년 실적보다는 좀 더 개선된 실적을 올해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좀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추가적인 매수 부분은 조금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 생각에 추가적으로 매수를 좀 하시려면 추세선상으로는 일단 25,000원 선 정도에서 일단은 저점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제 생각에 추가로 사신다 그러면 일단 21선 정도는 돌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19,000원에 사셨기 때문에 아주 잘 사셨는데 추가로 만약에 물량을 늘린다면 방향성을 확인하고 사시는 게 훨씬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현재 사나 아니면 조금 더 가격을 주고 산다 하더라도 추세를 확인하고 사는 게 훨씬 좋다라고 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그 21선 가격인 한 26,000원대는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000원 이상에서 안착이 좀 된다면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는 한 3만 원 선 정도의 가격이 다소 좀 저항을 느낄 수 있는 가격인데 단기적으로 한 3만 원 선이 돌파되는지를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SK입니다. 18만 2,000원에 50% 보유하고 계십니다. 18만 2천님 같으면 상당히 오래 전에 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최근에는 그 2012년도로 들어와서 17만 4천 원이니까 몇 개월 들고 계신 것 같으네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면은 뭐 장기 투자로서는 매력이 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기간 조정의 여지가 좀 보입니다. 그래서 12일 날 또 이제 실적 발표가 작년에 영업이익이 보여서 한 70% 감소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영업이익 결과가 뭐 이렇게 상당히 좋게 나오면은 더 추가 상승의 여지가 있지만은 일단 영업이익 자체가 조금 약간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빌미로 차익 실현의 빌미를 제공해 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사실 뭐 SK가 뭐 최태원 회장이 뭐 요거 소송건이 좀 있고 횡령 이런 건이 있어가지고 수사 중이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회사의 내용은 그 소송과 관계없이 중기적으로는 보유 전략에 맞는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기간 조정을 나올 수 있을 거로 보이고요. 형태가 보니까 벌써 약간 숙여 있죠. 그래서 실적을 발표를 해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분명히 나올 거로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한 14만 한 5천 원 정도까지는 일단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거기서 재차 상승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조금 비중을 조금 줄여놨다가 저점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더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쪽은 로만손 보겠습니다. 4,090원에 20% 로만손입니다. 네, 로만소는 굉장히 뭐 잘 아시겠습니다. 시계를 만드는 회사죠. 로만소는 뭐 남북 경협주로도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회사고요. 또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뭐 이렇게 성장성이 아주 큰 회사다 이렇게 보기엔 좀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꾸준한 수익과 그다음에 남북 경협의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회사가 로만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4,090원에 사셨는데 현재가랑 좀 비슷한 수준입니다. 20%가 갖고 계신데 오늘 상승이 된 이유가 올해 그 회사에서 밝히는 거는 올해 영업이익이 한 130억 정도를 예상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상당히 좀 매출이나 영업을 많이 잘해서 큰 수익을 올릴 것이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향후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 자체는 상당히 높은 어느 정도 상승을 해서 많이 올라간 상태이긴 하지만
만약에 올해 1분기 실적을 물론 봐야 되겠습니다만 영업이익이 그 정도 나올 수 있는 추세가 나온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시점 정도에서는 주가는 좀 충분히 올라온 상태고요. 제가 봤을 때 1분기 실적이나 이런 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올해 실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1분기 실적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 일단 보유 관점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이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한 4,500원 선 정도까지 안착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의 흐름에서 보면 4,500원 선 정도에서 계속 좀 밀려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4,500원 선 이상으로 안착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또 뉴스에 민감한 종목이죠. 남북 경협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또 반등을 해주는 그런 종목이라는 특성을 좀 확인하시면 좋겠고 등락이 좀 그래서 약간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또 전화 연결로 한번 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네, 전화 감사드리고요. 네, 갖고 계신 종목이 어떤 걸까요? 네, 하나케미칼 한화케미칼. 네, 가격과 이만- 비중은요? 24,300원에 네, 30%입니다, 비중이. 예, 자 질문하고 싶으신 건 어떤 걸까요? 예, 작년에 제가 매수를 했는데, 예, 네, 3만 얼마 갈 때 그 매도를 못 해갖고, 지금 계속 갖고 가야 되냐, 아니면 이거 종목을 다른 거로 바꿔야 되나 싶어갖고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아 일단은 고점에서 좀 터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예. 이거 좀 더 버티면은 다시 그 정도 가격까지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빨리 털고 좀 갈아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예, 궁금하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가장 뭐 일반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고민되는 그런 질문이군요. 예, 그럼 우리 정수장 전문가께서 한화케미칼 다시금 좀 좋은 시절이 올 수 있을런지 그 점을 한번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제 보니까요, 일단 이제 미국의 경기가 확실하게 살아나면서, 지금은 IT 전기 전자가 상당히 더 부각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은 주도주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LG전자 같은 것이 이런 것들이 뭐 좋은 형태가, 그러니까 IT 전기 전자가 상당히 또 좋은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케미칼은 작년에 주도주였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을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때 주도주를 해가지고 상당히 가치가 많이 올라간 거는 오버시팅이 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현대차 같은 것도 사실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차화정이라고 해서 작년에 주도했던 종목은 지금은 주도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흐름을 잘 타셔야 되는데 지금은 주도주의 성격이 아니고, 근데 화학이라는 건 이제 하나케미칼은 이제 좋다라면은 중국에서 긴축을 완화하면은 거기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국이 긴축을 완화한다 하지만은 크게 완화하지는 않았어요. 이제까지 유럽의 위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급 준비율을 인하한 적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3번에 걸쳐서 지급 준비율을 인하했는데 실질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확실하게 돼야 이제 긴축이 완화되는데 완전히 완화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의 지급 준비율 인하 정도로 해서 그 정도로만 이제 흐름을 맞춰놨는데, 그럼 하나케미칼을 지금은 팔아야 되냐 그러면은 지금은 너무 좀 아깝죠, 사실은. 파셔도 사실은 한 여기 33,000원이 사실은 약간 고점인데 이 흐름을 잘 보시면은 여기에 위에 고점이 돼 있어요. 요번에 고점은 요번엔 3만 원이에요. 근데 3만 원을 뚫을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반대로 밑으로 고점은 25,000원이거든요. 근데 25,000원 밑으로는 좀 흐르기가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박스권에서 움직이는데 지금이 파시기에는 완전히 저점에서 파셔야 되는 입장이라서 조금 기다렸다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좀 답답하시지만은 지금 파시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3,000원도 있었는데 또 25,000원에 파신다는 건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지금 이제 하나케미칼은 또 실적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예상외로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것이 이제 분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흐르고 있죠. 이미 많이 흘러 있는 상태라서 지금은 정리하시기에 좀 상당히 모호한 위치다. 이게 좀 많이 아까 소리바다 같은 거는 상당히 이제 수익이 많이 난 상태라든가 오히려 그러면은 정리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주 애매모호한 자리입니다. 이거 정리하기에는 지금 거의 저점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주도주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IT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아니기 때문에 갈아타는 거는 분명히 많은데 IT나 조선이나 이런 것이 좀 부각이 되지 차화정은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고민이 되는 거는 맞는데요. 너무 저점이라서 조금 반등한 다음에 정리하시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은 성문전자 우선주입니다. 성문전자 우선주 3,010원에 사셨는데 이거 산 가격까지 언제쯤 올라와서 본전이 좀 가능할까요? 하시는데요.
네, 굉장히 거래가 없는 종목을 선택하셨네요. 네. 굉장히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거래하실 때도 거래량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가 없는 종목은 굉장히 시간 투자를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투자가 되셔야 되고요. 우선주를 또 투자하셨어요. 성문전자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성문전자를 보실 때. 성문전자는 이제 컨덴서에 쓰이는 증착 필름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일단 수익은 상당히 좋아요. 꾸준히 수익이 나는 회사입니다. 근데 주가가 잘 보시면 주가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그런 기업은 아닌데 이미 주가가 어떻습니까? 그 성문전자를 보시면 그동안 좀 반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올해 작년 말서부터 2,000원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다가 지금 현재가가 성문전자 같은 2,6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30% 정도 올라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이미 올라온 상태고 지금 우선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별로 주가 흐름이 별로 큰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가의 그런 패턴도 좀 살펴서 아마 투자가 되었어야 된다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성문전자 같은 경우도 꾸준한 수익이 좀 나는 그런 회사고요. 작년에 그 증착기 관련해서 국산화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올해도 꾸준하게 수익은 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반등은 기대할 수 있다 생각이 되는데 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배당 매력들이 크잖아요. 우선주 그러면 배당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시간 투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분명히 3,000원 정도 수준까지 충분히 가리라고는 보는데 시간 투자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은 뭐 할 부분이 별로 없어 보이고요. 상승을 하는데 좀 시간을 많이 좀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한 3,000원 선 이상 올라가면 매도하는 그런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대부분의 경우 우선주들이 좀 그렇죠. 아무래도 발행 물량 자체가 좀 적다 보니까 시장에서 관심도 좀 덜하고 거래 자체가 좀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자, 이런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고 우선주 투자에 나서시기 바랍니다. 물론 배당을 좀 더 많이 준다는 매력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자, 다음은 현대 EP입니다. 현대 EP 7,300원에 30%이고요. 이거 매도해야 될까요? 여쭤보시는데요. 근데 7,300원에 매수하셨으면은 보니까 굉장히 오래 가지고 계신 걸로 판단이 돼요. 왜냐면은 요거 며칠 전에 7,300원 넘은 적이 없거든요. 지금 7,190원이 가장 고가인 상태인데, 바닥에서 지금 거의 보니까 한 5,000원에서 올라와서 지금 거의 7,000원대까지 올라와서 지금 한 25% 정도 상승을 한 상태죠. 그래서 7,300원인 경우는 상당히 오랜 기간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나. 아마도 2011년도에 요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요때에 초반에 사시지 않았나 5월, 6월 달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오랜 기간에 마음을 졸인 거에 비해서는 아마 매도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지금 최근에 샀다 그러면 조금 더 가져가고 싶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현대 EP는 이제 경량화, 차량의 뭐 경량화라든지 이런 거에 그 소스가 제법 좋아요. 그래서 업적이 좋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아마 제가 그 일을 분석을 받아가지고 이런 건 좀 끌고 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전고점이 왔기 때문에 일단 맞는 자리는 맞아요. 7,200원 요가 거의 예전에도 요 근처에서 아마 하셔가지고 아마 손실을 입어서 아마 걱정이 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조금은 더 추가 상승 여지가 있다. 그래서 한 8,500원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염려가 되신다면은 오랫동안에 마음 졸이신 게 있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는 정리하시고 절반 정도는 더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200~300원까지는 좀 더 끌고 가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사례가 됩니다. 예. 네. 자, 다음은 삼성전자. 요즘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거 지금이라도 좀 사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두 분께서 이 삼성전자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되는지 여쭤보시는데 매수 시점에 대한 조언을 부탁하시네요. 네, 삼성전자는 뭐 정말 최고로 좋은 기업이고 또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좋고요. 지금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최고가 수준에서 이제 사야 되느냐 지금이라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간 투자를 분명히 하셔가지고 뭐 향후를 기대하신다고 하면 분명히 매수 가능하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증권가 쪽에서는 뭐 과거에도 한 140만 원대까지 목표가가 나와 있었고 지금 그 넘어서까지 지금 목표가 설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는 거는 1분기 영업이익이 4조 원대로 예상을 했었는데 5조 원이 넘을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상승이 좀 되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적자 사업부도 정리가 되고 분산을 시켜버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주가를 계속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급적인 요인에서 보면 지금 상승을 시키는 거는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좋은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주가 흐름을 보시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매수를 지금 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조금 싸게 사실 부분이 조금 낫겠죠. 아무래도 이왕 사신다면. 그래서 주가 흐름을 가만히 보면 그 삼성전자가 5일선이나 10일선 정도로 계속 타고 가는 흐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매수를 하신다면 한 120만 원에서 현재가 수준 정도에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조만간 이제 3월이 지나가면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텐데 그때까지 계속 좀 강한 흐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또한 삼성전자는 시황을 타는 종목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증시 흐름이 괜찮게 계속 유지가 되면 계속 삼성전자는 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시고 이왕이면 한 120만 원에서 125만 원 사이 정도에서 분할 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테라세미콘입니다. 테라세미콘 33,000원에 20% 궁금하신 점은 목표가입니다. 아, 예. 근데 테라세미콘은 이제 뭐 사실은 뭐 회사가 상당히 좋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뭐 작년에 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 한 120%씩 증가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회사는 맞습니다. 특히 이제 뭐 아이패드가 또 새롭게 또 나오고 있는데, 아이패드 같은데 이제 그 납품하는 그 수혜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종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좋은 회사인 거는 사실 맞는데요. 지금 이제 현재 수급으로 봤을 때는 크게 탄력이 있는 모양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목표가를 말씀하셨는데, 목표가가 글쎄요. 이게 지금은 현재는 형태가 고점을 좀 낮추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오히려 손절을 잡아야 되는 이런 입장이라 좀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우주항공인가요? 그거를 저한테 어떤 분이 우주인가요? 그거를 이제 여쭤본 거 있었는데, 이런 고점에서 많이 물어보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많이 흘렀거든요, 오히려. 근데 지금 이제 형태도 글쎄요, 목표가를 저기 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요거는 두 개를 다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밑에 손절가가 있는데요. 손절가는 3만 원을 손절을 잡아야 됩니다. 예, 이게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됐을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저 위에서 2만 원서부터 꾸역꾸역 올라왔잖아요. 이게 크게 탄력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2만 원서부터 꾸역꾸역 옆으로 횡보하듯이 야금야금 올라왔는데 3만 6천 원까지 2만 원에서 3만 6천 원 이미 올라 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오히려 조정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오를 확률보다는 내릴 확률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만 원을 손절 잡으시고, 만약에 요 3만 원을 만약에 단기 기간 조정을 마치고 다시 재차 위로 오른다 할 때는 한 38,0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위쪽만 볼 게 아니라 위아래 다 봐야 됩니다. 밑에 손절가와 위에 목표가를 같이 그렇게 보시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회사는 상당히 양호하나 이미 많은 부분이 선반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 네. 회사는 양호한데 이미 상당 부분 그런 부분들이 가격에 반영이 돼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지금 좋아지는 거 가지고 가격이 더 이상 상승하기는 조금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좀 요즘 난감하다 그러시는데 37,100원에 50%시네요. 네, 한국가스공사 최근에 사실 이제 뭐 사용료 인상 등 가스비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작년까지 뭐 배당 시즌까지 겹쳐져 가지고 굉장히 주가가 4만 5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한 10,000원 정도 빠졌습니다. 굉장히 제가 생각해도 좀 난감하실 것 같은데, 지금 빠지는 부분은 두 가지 이유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차익 실현 매물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갑자기 한국가스공사도 굉장히 무거운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작년 한 해 동안 굉장히 주가 상승이 컸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로 계속 맞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미수금 같은 경우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상승 모멘텀이 좀 없어지다 보니까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 주봉상으로 보시면 하락은 거의 일단락될 위치에 와 있습니다. 거의 35,000원이면 과거에 지지선 근처까지 거의 다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파실 수는 없고요. 제 생각엔 지금 보유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충분히 저평가돼 있다, 과매도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유 관점에서 말씀은 드리는데, 다만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추세가 약하기 때문에 조금 힘들긴 하지만 좀 시간 투자를 저는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좀 어렵지만 분명히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산이 또 큰 회사인데다가 또 향후에 가스비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작용을 하면서 충분히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시간 투자만 가능하시다면 저는 보유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아직 하락은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의 하락은 거의 이제 일단락될 정도까지 주가는 좀 내려오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좀 반등을 기대하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코리안입니다. 꼭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15,000원에 100%를 갖고 계시다고 배당을 받아야 할런지 여쭤보셨는데, 배당은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 연말에 보유를 하셨다면은. 네. 예.
배당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배당을 받으시는 거 100%라면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셨는데 코리안리는 그렇게 크게 주도주는 아닙니다. 주도주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뭐 종목이 뭐 이렇게 하락하냐 그러면 하락하는 형태는 아니고요. 박스권에서 지그작으로 올라가는데 형태는 그래도 우상향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보시면 알지만은 그 10,000원서부터 위로 올랐다가 약간 조정받고 위로 올랐다가 조정받고 그런 식으로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좀 상승할 수 있는 제철이 보험업체죠. 그래서 회사 내용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단지 이제 지난 이제 12월 달에 영업 손실이 좀 적자 전환됐어요. 영업이익이.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그렇게 매력적인 대상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최고가가 16,300원인데 지금 형태로 봤을 때는 지금 13,900원이 현재 15,000원에서 매입을 하셨지만 지금은 굉장히 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왜? 이거는 지금은 올라가도 이렇게 뭐 삼성전자처럼 계속 치고 가면서 60만 원이 150만 원 가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박스권에서 계속 흐름이 눌림목을 가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도 16,000원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은 13,000원이거든요. 13,000원대는 오히려 매수하시고 16,000원대는 매도하시고 그렇게 조금 약간 단기 매매 전략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하셔야 돼요. 오히려요. 그래야 15,000원에 사셨기 때문에 지금 약간 손실 났기 때문에 손실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서부터는 오히려 상승 트렌드가 시작될 수 있는 형태다. 단 15,000원이 또 일단은 단기적으로 부담이 약간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넘기면은 16,000원, 16,000원 얼마 정도, 그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매매 전략을 좀 병행하시면서 하시는 게 조금 유의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다음은 한국 타이어입니다. 42,650원에 15%인데 매도 가격 잡아달라고요. 네, 한국타이어의 경우도 자동차주의 성장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좀 긴 호흡에서 좀 주가를 이렇게 보시면은 월봉상으로 추세를 쭉 보시면 계속해서 상승이 됐죠. 예, 한 2, 3년 동안 계속해서 성장이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주가가 레벨업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고 42,6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단기적으로는 42,000원에서 말이죠. 좀 큰 그림에서 보면 한 42,000원에서 48,000원대까지 등락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몇 달 동안에 걸쳐서.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는 걸로 예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호재들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FTA 때문에 이제 어떤 관세가 철폐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이나 다른 수출이 됐더니 관세가 철폐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원재료가, 천연고무 가격이 좀 안정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이익을 좀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 호재들이 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반등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예상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좀 많이 오른 상태거든요. 주가가 많이 올랐고 오랜 기간 박스권을 좀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 반등했을 때 매도하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한 46,000원 이상 올라가면 분할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로엔 보겠습니다. 로엔 16,000원에 30%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로엔이 그 많은 기간 조정을 거치고 다시 상승 트렌드로 접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것뿐이 아니라 뭐 예당이라든지 박진영이가 운영하는 YG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것도 그 같이 뭐 양현석이 하는 YG 엔터테인먼트 이런 거 같이 같은 것이 음원 엔터테인먼트 주가 다시 이제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로엔이 이제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작년도보다는 실적이 더 양호한 걸로 나왔죠 현재. 그리고 이제 로엔은 이제 아이유가 소속사로 돼 있는데 아이유가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일본에서 지금은 이제 본격 시동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호재성이 작용이 되면은 그때마다 급등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거는 뭐 꾸준하게 상승한다는 것보다도 어떤 호재가 나올 때 갑자기 급등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6,000원이면은 추가 상승의 여지는 있다. 예전에 한 23,000원까지 갔다 왔는데 지금은 상승 트렌드가 일단은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보고 조금 중기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제 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4월달 이후로 공략이 재시도가 나온다 하니까 그때 정도까지는 계속 보유를 하시면은 23,000원 아니래도 최소한 한 2만 원대까지는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상승 트렌드가 살아있던 종목이다. 그래서 조금 보유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조금 더 보유 전략. 자, 다음에 요즘 급격하게 좀 가격이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두산 엔진인데요. 15,000원에 75%입니다. 네, 두산 엔진 같은 경우 최근에 좀 반등이 좀 있었거든요. 올해 들어서부터 주가가 상당히 좀 올라와서 기대를 좀 모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차원 공장이 가동을 당시 중단하고 이제 협력업체 쪽에다가 이제 대여를 했거든요, 공장. 그런 부분이 이제 이게 조선업황이 안 좋은 거 아닌가, 수주가 급감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 때문에 급락을 했는데 최근에 다시 뭐 그 이슈들이 나왔습니다만 일단 그런 부분이 이미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2010년과 11년에 걸쳐서 영업이익은 이익은 충분히 거두고 있는 훌륭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조선업황만 좀 개선이 된다면 역시 반등을 할 텐데 일단 당분간은 좀 분위기를 탈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서 악재가 좀 작용됐기 때문에 다소간 이제 바닥 확인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의 하락은 좀 과매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두산엔진의 경우도 상장하고 나서 계속 빠졌거든요. 상장을 했을 때만 해도 25,000원, 뭐 2만 원 수준이었는데 지금 12,000원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충분히 주가 하락은 겪었다라고 해서 또 오랜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주가 하락은 거의 이제 시간이 갈수록 바닥을 다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좀 되고요. 이미 악재들이 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재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향후에는 반등을 좀 시도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특히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 유럽이 좀 뭐 회복되는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죠. 유로존 위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나온다 그러면 조선주의 반등과 더불어서 두산엔진의 경우도 착실하게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겠나 예상이 돼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보유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더 보유 관점. 하지만 뭐 또 두산 엔진 쪽의 관계자를 만나서 듣기로는 올해도 뭐 숫자가 그렇게 좋게 나오기 힘들 것 같고 내년까지도 아마 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코스맥스입니다. 17,550원에 사셨는데 목표가 잡아달라고 하십니다. 코스맥스를 이게 매수하신 가격 자체는 상당히 높게 사셨네요. 낮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코스맥스는 내용이 좋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지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었고요. 저 밑에 10,000원서부터 출발했으니까 10,000원에서 17,000원이면 상당히 높은 가격이죠. 근데 현재 형태가 거래량을 싣고 가기 때문에 이거는 위로 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은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것도 그렇고 두산인프라도 그렇고 중국의 긴축 완화, 내수 부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슈화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는 업종이죠. 그래서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굳이 이제 목표가를 잡는다 하면은 이거는 손주가보다는 목표가가 있어야 되겠죠. 손절보다는 위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데 최근에 뭐 전고점이 19,000원이에요. 그래서 목표로 굳이 따진다라면 이제 19,000원이 있을 수 있는데 요번에는 그 목표를 다시 넘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봉으로 보면은 이제 19,000원이고 주봉으로 보면은 사실은 목표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저기 1,200원인가요? 거기서부터 올라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한 2개월 정도는 지금 이제 곧 중국의 내수 부양이라는 이런 것이 좀 발표가 나올 것 같은데요. 한 2달 정도의 보유 기간 정도 2, 3개월 정도 그렇게 가져가시는 게 꼭 목표가가 얼마라고 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비교 대상이 없어요. 계속 신고가를 내고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근데 주봉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저점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 하락 추세대를 벗어나서 상승 추세대로 일단 진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롭게 시세가 다시 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높은데도 불구하고 매수가도 높은데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 여지가 있다. 그래서 한 2개월 정도 2, 3개월을 보유한다 이런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이따 이제 중국의 내수 부양 이런 것도 효과도 나오고 그래서 19,000원 넘긴다. 굳이 목표가를 많이 정한다라면 한 22,000~23,000원까지는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자, 다음은 팜스토리 한냉입니다. 1,300원에 40%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팜스토리 한의 경우에는 이제 배합사료를 제조하는 그런 회사고요. 또한 그 돈육이라든가 한우, 뭐 생생한우로 또 알려진 그런 회사인데 일단은 그 흐름은 상당히 좋은데 작년 실적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괜찮게 작년 실적이 좀 나오면서 주가 상승이 근데 이미 좀 있었어요. 팜스토리 한의 경우는 그런 주가의 흐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과거 그 2011년도 하반기부터 좀 빠졌던 주가가 회복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1,300원대까지 올라온 상태고 모멘텀이 아주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종목이고 가끔 이제 테마성 흐름, 곡물가가 좀 올라갔을 때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 좀 등락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긴 호흡에서 보면은 한 1,200원에서 1,400원 정도에서 그냥 등락을 반복하는 정도의 흐름이다라고 일단 해석을 하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1,300원이면 현재가 수준 정도 되는데 역시 제가 말씀드린 1,400원이 좀 넘어가야 되거든요. 흐름상으로만 본다면. 그래서 1,400원이 뭐 완전히 안착되면서 레벨업이 좀 되기 전까지는 한 1,400원 근처 가면 매도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하이닉스입니다. 요즘 관심 많은 종목 중에 하나죠. 31,000원에 사셨네요. 예. 31,000원이면은 또 이것도 좋은 가격은 아니죠. 매수하신 가격이 31,000원이면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 저기 전고점이 거의 37,000원이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는 이렇게 한 몇 년을 보면은 거의 4만 원 좀 넘기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37,000원대 예전에 제가 37,000원대 이제 매도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만약 37,000원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호재성이 많이 나와요. 8만 원 간다 뭐 항상 그랬어요. 지금 한 5년을 지켜봤는데 거의 그랬어요. 그 4만 원대에서 또 꼭 내려와요. 37,000원에서. 이게 이제 언젠가 한 번은 이제 그 투자자분한테 제가 37,000원 이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뭐 펄쩍대시면서 굉장히 싫어하시고 아니 8만 원 가는데 어떤 근거에서 그러냐 그래서 저하고 좀 약간 그런 얘기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37,000원에 매도 안 했더니 여기 15,000원까지 내려왔어요. 참 우습죠, 주식이라는 게.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어떠냐? 그래서 자신 이제 보유하는 거 투자자 입장에서 매도 의견은 상당히 드리기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누구나 다 사랑을 해요. 이 주식에 뭔가 좋으니까 투자를 했기 때문에 매도 리포트라는 게 거의 증권사 매도 리포트가 없지 않습니까? 대강. 그래서 그런 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이렇게 좋게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긍정적으로 볼 때 하이닉스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죠. 현재 여기서는 다행히 추가 상승 여지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게 37,000원 돼 있고 지금의 이제 지수 흐름도 어쨌든 2100 이상 또 달릴 수도 있는 것 같고 보이고요. 하이닉스는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기간에 지금 한 19,000원에서 쉼 없이 달려왔잖아요. 그 2만 원대 31,000원까지 계속 50% 이상이 달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여기서 상승할 수가 없어요. 옆으로 기간 조정이 분명히 남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흐름과 같다. 2011년도에 2월달, 3월달과 흐름이 같다고 봐야 돼요. 한두 달 동안 이게 위로 갈 확률보다는 옆으로 길 확률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28,000원을 잡고요. 28,000원 너무 작나요? 그래서 한 6,000원 정도 잡고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상승할보다는 옆으로 횡보합니다. 횡보하다가 다시 2차 상승의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다. 그래서 35,000원 이상은 갈 거라고 보여요. 최소한. 긍정적으로는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로서는 크게 상승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투자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제일기획입니다. 매수 시점 알려달라고 하십니다. 네, 제일기획의 경우는 이제 광고 업체가 되겠죠. 근데 최근의 흐름은 굉장히 박스권 흐름에서 좀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상반기까지는 사실은 좀 아직까지도 광고 경기가 다소 좀 부진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크게 상승을 못하고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은 한 17,500원에서 한 19,500원 정도에서 등락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올해 이제 런던 올림픽 같은 경우가 이제 기대가 되죠. 특수가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을 시도하는 부분은 분명히 나올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매수 시점을 매수 시점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현 시점부터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 시점부터 분할 매수를 하셔서 단기적인 관점이라면 한 19,500원 정도 수준에서 매도를 목표가를 잡고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중장기라면 역시 런던 올림픽이 2분기까지 좀 보유를 하신다면 한 2만 원 선 이상의 주가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지금부터 분할 매수 관점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은 이 제일기획의 매수 시점까지 알려드린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급적이면 좀 많은 분들께 해드리려고 그랬는데요. 특히나 이제 그동안 많은 참여를 하셨는데 좀 이게 채택이 잘 안 되셨다는 분들을 위주로 저희가 선정을 많이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좀 많은 참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또 해드리는데 한계가 있어서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은 모드에셋월드의 정수창 전문가님, 하이밸류 네트워크스의 이효율 팀장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3월 15일 목요일 순서 센투자 플러스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제자리 걸음했습니다만 내일 또 큰 폭의 상승, 큰 발걸음 뗄 수도 있으니까요. 기대한 채 오늘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